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60일 안에 치러지게 됐는데요. 제주 지역 정당들도 대선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이 도당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도의원들은 물론 중앙당 지도부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른정당은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음이 증명됐다며 앞으로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제왕적 권력 구조를 분권형 권력 구조로 바꾸는 개헌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제주 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책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참여하는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무사증 입국 확대와 크루즈 입국 절차 개선도 법무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도내 인사 2천여 명이 문재인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도 안철수 손학규 예비후보의 부인이 함께 제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17일 개막하는 제주국제전기차 엑스포에는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남경필 예비후보가 참석을 검토 중이어서 대선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한 가운데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제주에 온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륙을 거부하는 일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중국 상하이를 출발한 코스타 세레나호는 그제 기업체 인센티브 관광객 3,400명을 태우고 제주항에 입항했지만 관광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고 한 명도 내리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이들은 기다렸던 전세버스 80여 대와 관광 안내사 수십여 명이 허탕을 쳤고 면세점 등 유통업체들도 혼란을 빚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해녀들의 소득원이었던 톳이 빠르게 줄고 있는데요. 톳과 경쟁하는 해조류를 제거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톳 생산량이 빠르게 줄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앞바다. 해녀들이 갯바 위에 앉아 호미로 흑갈색 해조류를 캐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안의 조관대 안반에서 흔히 나타나는 지충이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 지충이는 톳과 함께 조관대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해조류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식 면적이 늘어나면서 톳의 성장과 번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해조류가 말라 죽는 갯녹음 현상으로 톳이 사라진 자리에 지충이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지충이는 톳보다 번식 시기가 이르고 생존력도 강해 일부 어촌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충신들이 지어가지고 안이 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온 탓으로 안 나는 건지 몰라가지고 한번 우리 이제 개닦기라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난해 제주 지역 톳 생산량은 790톤으로 5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해녀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톳 수확 시기를 전후로 지충이를 제거한 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할 계획입니다. 지충이가 상당히 강합니다. 번식력이 강하고 해서 지충이가 번무하게 되면 톳 성장과 그 품질에 상당히 저해를 주기 때문에 지충이 제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지충이 제거 작업에 효과가 입증되면 제주 지역 모든 어촌계로 확대해 톳 자원 증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제주 관광 상품 개발이 추진됩니다. 장애인 여행문화연구소는 내일까지 2박 3일 동안 휠체어 장애인 5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내 관광지와 올레길을 둘러보는 접근 가능한 무장애 여행 패키지 시범 투어를 진행합니다. 이번 투어에서는 장애인 여행 패키지 상품을 주제로 관광업계와 장애인들의 토론회도 열립니다. 대한항공이 차세대 항공기인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제주와 김포 노선에 어제부터 투입했습니다. 보잉 787은 탄소 복합 소재로 제작돼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탄소 배출량과 착륙 소음을 줄였고 기압을 낮추고 습도는 높여 승객들의 피로감도 줄이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262석 규모인 보잉 787을 제주와 김포 노선에 하루에 3차례씩 왕복 운항합니다. 광주에서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에서 얻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지도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고 어디에서 소비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된 건데 부동산 거래나 창업에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MBC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공개한 지리정부에 기반한 빅데이터 지도입니다. 통신회사에서 제공받은 정보로는 유동인구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받은 정보로는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연령에서도 딱 구분이 되죠. 20대 미만에서부터 40대까지는 제과점업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50대 이상부터는 한식. 이것도 좀 특징적이죠. 이 서비스는 부동산 매매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의 주택별 실거래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는데 여기에 노인이나 어린이 분포 지도를 활용하면 관련 업종 창업에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노인 시설이 얼마나 될까 이걸 분포를 해보면 진월동, 노대동 이런 데는 지금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많이 사는데 노인 시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동안 이런 종류의 정보는 공무원들이 정책을 짤 때 주로 사용됐지만 이번 공개로 활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빅데이터 정보를 공개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더 나눠드리자. 그러나 광주시가 공개한다고 밝힌 카드 회사 정보의 경우 시민들에게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고 부동산 정보도 사설 부동산 매매 사이트에 비해 정보가 자세하지 못한 점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까지는 동단이나 이제 구단위로 이런 데이터들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도하면서 어떤 시민들이 어떤 창업이나 경제 활동을 할 때 어떤 필요한 정보를 이 시스템 상에서 얻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가 행정의 경계를 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로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우리나라 연근의 어획량의 절반 정도가 양식장의 사료 등으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라는 사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된다면 뭐든지 잡는 싹쓸이 조업이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취업 방류 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경남 정영민 기자가 실제 연근의 어뢰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경남 거제 앞바다.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걷어올리자 새끼 정갱이가 한가득 올라옵니다. 몸 길이가 10cm도 안 되는 갈치도 보입니다. 이걸 깔아가지고 우럭이나 강어나 도면 이런 거 깔아가지고 사는. 경매가 한창인 경남 통영의 한 수협. 조업을 마친 배 안에서 인부들이 전어를 쉴 새 없이 퍼나릅니다. 양이 워낙 많다 보니 펌프로 끌어올려 손수레로 실어 나를 정도인데 모두 어린 물고기들로 양식장 사료용으로 팔려나갑니다. 11월달부터는 나 추원이 떨어질 때가 진짜 나가면 이렇게 본선을 갖다가 때마다 2,000상자, 3,000상자 이렇게 잡아들었단 거예요. 바다 양식장이 늘면서 이처럼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새끼 물고기는 47만 톤으로 전체 어획량 92만 톤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어획량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을 밑돌았습니다. 크기도 전에 미리 잡아버리는 상황에서 취업 방류 사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밸런스를 맞추면서 자원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항상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선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한 데다 일부 어종의 경우 채취 금지를 위한 크기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어루행위는 계속되고 있어서 연근의 어업은 이제 양식장 사료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의 현실적인 수산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네, 밤사이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당일 출근길 공기는 대체로 포근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어제보다 기온이 3도가량 올라 있고요. 한낮에도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가량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오실 때 마스크를 챙기셔서 호흡기 보호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북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9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지만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서부 지역은 종일 11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9도 내외, 낮 기온은 13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으로는 뿌연 방무가 깔려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개와 빗길로 인한 차량 운행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삼족도 아침까지 비가 이어진 뒤 오후에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고요. 현재 김포와 청주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으니까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공항 전면 재검토 도민 행동은 논평을 내고 원희룡 지사는 공군기지가 포함된 제2공항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제2공항과 공군기지의 연계가 진실로 밝혀진 이상 제주도는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며 제주도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공군기지 설치를 제주도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해병대원들이 훈련을 받았던 제주훈련소가 안보공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해병대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해병대 3, 4기 훈련소를 호국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해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제주 출신 학생들로 구성된 해병 3, 4기 3천여 명은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작전에서 활약했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대 병원은 지난해 43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해 지난 2011년 이후 6년 동안 누적 적자가 29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대 병원은 지난해 의료 수익이 120억 원 증가했지만 국립대병원이 사학연금에 편입되면서 인건비도 95억 원이 늘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별 도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오늘 애월읍과 한림읍 사무소에서 행정체제 개편안 도민 설명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12개 읍면동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초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현행체제 유지안을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제주도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한 달 동안 도내 모든 투자진흥지구를 방문해 투자 실적과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 추진이 미진한 곳은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투자진흥지구 46곳 가운데에는 휴양업이 23곳, 관광호텔이 15곳이며 현재 38곳이 완공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 선거에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 선관위원은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사무원과 회계책임자, 연설원과 대담토론자, 투표 참관인 등입니다. 사직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는 삼나무 꽃가루가 3월에 가장 많이 관측된다며 노약자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내 감귤나무 방풍림으로 주로 식재된 삼나무의 꽃가루는 아토피 피부염과 비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통한 양성 반응 비율은 최근 10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